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의 이합집산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했고 범친문 연대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전남 지역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 등 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논란 끝에 진행된 제2차례에서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자에 선정됐습니다. 인수가는 2조 1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고3 수험생과 고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했습니다.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 가운데 처음 단일화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 면접에서 선전하면서 비이재명 전선이 확대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첫 단일화 주인공은 정세균 전 총리였습니다. 이광재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던 전 총리는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두 후보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단일화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필승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그리고 4기 민주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연대입니다. 두 대선 후보들 사이에 첫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비이재명 전선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우선 단일화는 없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을 제외하면 범친문연대가 시작될 여지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이 강조한 친노 정신은 예비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과의 접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국민 면접에서 1위를 기록한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 지난주 전 총리와 회동을 가진 것도 이런 관측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엔 선을 그었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과반 투표를 막아야 하는 이 전 대표의 입장에선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정부의 계승 발전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첫 단일화로 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는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 1차 관문인 컷오프 통과와 결선 투표를 앞두고 앞으로 후보들 간 합종 연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본궤도에 오르며 호남 민심 잡기가 치열합니다. 후보들은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이 앞으로 대선 레이스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호남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 잠룡들이 호남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거는 것은 호남이 당내 최대 표밭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권리당원 수는 32만여 명,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80만 명 가운데 호남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당원까지 합치면 호남은 전국적으로 권리당원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컷오프 결과는 물론 본 경선을 좌우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권 주자들이 너도 나도 호남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 곳이 이 호남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사회적 어머니 같은 존재다. 대권 주자들은 DJ 정신과 호남 정신을 강조하며 표심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광주 전남은 저의 내면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세 분의 대통령께서 모두 중요한 정치인, 제가 다 찾아봤더니 정치인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예비후보 등 이른바 빅3 후보의 순위 경쟁 역시 관전 포인트. 컷오프를 통과할 때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이 후반 대선 레이스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예비후보 조직들은 호남에서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갖는 등 투표율 높이기와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예비 경선을 통과한 6명은 8월 중순 지역 순회 경선에 나서고 9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호남 민심이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가 부동산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공직자 5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3월부터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2만 1천여 명을 상대로 토지 투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심 정황이 발견된 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5명은 순천, 광양, 여수 지역의 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직자 또 도시공사 직원입니다. 전라남도는 또 토지 지분 쪼개기 투기가 의심되는 3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세찬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진도와 해남 강진에서는 시간당 강수량 40에서 70mm 안팎을 기록하면서 기상관측 이래 7월 들어 내린 시간당 강수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동서로 길게 형성된 정체전선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광주 전남의 최고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 50에서 80mm 안팎을 기록하면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이번 주 내내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는 가운데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하천 범람이나 농경지 침수와 더불어서 공사장과 축대 붕괴 또 산사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침수 지역이 있다면 감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등학교 기말고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달 말 학교에 있어야 할 고등학생이 광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이 학생이 평소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했던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29일 낮 11시쯤 이 학교 2학년 A군이 광주 광산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과 학교 측은 시험을 치러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A군의 행방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는데 위치 추적 결과 결국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군이 숨진 지 이틀이 흐른 지난 1일, 유족들의 유품 정리 과정에서 A군이 평소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것은 파일 형태의 유서와 동영상이었는데 동영상에 A군이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찍혀 있는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또 유서엔 A군이 친하게 지냈던 일부 친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A군이 학교와 교육청에 정식으로 학교 폭력을 신고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학교 측은 A군이 평소 교우 관계가 좋아 학교 폭력을 의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 수업 들어가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뻐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좀 충격이 벗어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광주시 교육청은 동급생을 상대로 A군에 대한 학교 폭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설문조사를 벌이고 경찰은 폭력이 있었다면 가해자는 누구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경찰이 진도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급수선 예산을 여객선 건조에 사용하는데 군수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찰이 보조금 전용 혐의로 고발된 진도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급수선 건조 비용으로 지급된 국고 보조금으로 엉뚱한 여객선을 건조한 경위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담당 부서인 항만개발과 등 5개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당시 담당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번에 그 관련돼서 근무했던 분들의 현 근무처들 그 사후에 있었나 이런 걸 보려고 한 것 같아요. 지난 2016년 급수선 건조비로 받은 국비 40억 원 가운데 27억 원으로 차도선을 건조한 진도군. 당시 국토교통부는 기존 항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조금을 임의대로 다른 비용으로 사용한 진도군에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고 시민단체들은 진도군을 고발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알고도 이렇게 추진했는 것인지 저는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도 그럼 딱 중단해야 되는데 계속 추진했더라고요. 경찰은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담당 공무원 4명을 입건하고 예산 전용이 군수의 지시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집중해 살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증거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어제 오후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전두환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아 불출석 재판을 허용했지만 증거 신청과 자료 제출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다음 재판을 다음 달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노동계가 소규모 사업장에도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 휴가를 적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어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휴가 방침이 권고에 그치면서 대기업이 아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도 유급 휴가를 적용받지 못한다면서 차별 없이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금속노조는 대체공휴일법 통과로 새로 발생하는 대체휴일도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동등하게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 가톨릭 교회의 시발점인 목포 산정동 성당이 우리나라 최초로 로마 교황청의 준대성전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120여 년 전에 세워진 산정동 성당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등과 같은 반열에 올라선 것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유달산 건너편 언덕에 세워진 산정동 대성당입니다. 6.25 전쟁 당시 광주 대교구 교구장과 주임 신부, 신학생 등 5명이 순교했습니다. 또한 1953년에는 가톨릭 평신도 기도 조직인 레지오 마리에가 첫 도입된 한국 가톨릭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지난해까지 2개의 종탑을 갖춘 대성당과 기념관, 박물관 등 가톨릭 성지화 사업이 마무리됐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십자가의 보목도 옮겨졌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 5월 산정동 성당에 준대성전의 지위와 품격을 부여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이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광주 대교구는 산정동 성당에서 주한 로마 교황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 미사를 갖고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Exaltationi Sancte Crucis Domini Nostri Jesu Christi Dicatam. Titolo ac dignitate Basilicae Minoris. 보통 성당의 급을 뛰어넘어서 로마 교황청 대사와 교황청의 바실리카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임 박해를 피해 목포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운 뒤 120여 년 만에 경사를 맞으면서 신자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려요. 한편 정부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 미사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입찰 결과를 토대로 중흥건설을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가격은 첫 입찰 때보다 2천억 원 정도 낮은 2조 1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중흥건설은 500억 원의 입찰 보증금을 내고 향후 매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우건설은 시공능력 평가 기준 건설업계 6위 규모로 3년 전에는 호반건설이 인수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번 달까지 도민의 50%, 9월까지 80% 이상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현재 60세에서 74세 노인과 30대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부터는 입영 장병과 고3 수험생, 돌봄 인력 등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현재까지 전남의 백신 접종률은 38.9%를 기록하고 있으며 1차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48명으로 0.007%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전남의 고3 학생들은 오는 19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광주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 고3 수험생 15,000여 명과 고교 교직원 4,400명 등 2만여 명에 대한 백신 예방 접종이 오는 19일에 시작됩니다. 전남 지역 고3 학생 16,400명과 고교 교직원 7,500명에 대한 백신 접종도 이번 달 셋째 주부터 학교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3 이외의 대입 수험생은 이번 달에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사전 예약을 거쳐 다음 달 안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철도가 무늬만 고속철 또는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완공은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선은 지난 2011년 복선 전철화 사업 이후 KTX가 운행되고 있지만 속도는 시속 120km, 무늬만 고속철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수건 사업이던 고속화 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여수까지는 지금보다 34분이 더 단축돼 2시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전남 동부권의 관광과 물류, 산업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 시민이 서울을 간다든지 또 서울 관광객이 여수에 오게 되면 그만큼 단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나 일일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그러나 경부선과 호남선에 비하면 지금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국가계획에 반영됐더라도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야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기존 전라선은 3조 원이 투입돼 설계 속도가 시속 250km로 개선됩니다. 사실상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라선 고속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조기 착공되고 최우선 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제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당정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만권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이어 조기 착공과 완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이판식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성실한 납세를 지원할 수 있는 편리한 국세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세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판식 청장은 장흥 출신으로 세무대를 나와 정읍세무서장과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실시된 모의평가를 분석한 결과 국어와 수학, 영어 시험이 지난해 수능에 비해 체감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인문계열은 410점 내외, 전남대 인문계열은 369점, 의예과는 414점 내외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9일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뒤 분석 자료를 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고교 학점제 설명회를 갖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실시되는 고교 학점제 설명회는 사전에 신청한 27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고교 교육과정의 이해를 높이고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교 학점제 도입 이후 달라지는 교육 내용과 고교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올 2학기부터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이 전액 무이자로 대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학부모의 자녀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에게 올 2학기부터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로 대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융자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 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세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진도와 해남, 강진에서는 시간당 강수량 40에서 70mm 안팎을 기록하면서 7월 들어 내린 시간당 강수량 최고값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면서 호우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만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동서로 길게 형성된 정체전선에 의해서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최고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시간당 강수량 50에서 8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이번 주 내내 장맛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하천 범람이나 농경지 침수와 더불어서 공사장과 축대 붕괴 또 산사태에도 주의하셔야겠고요. 침수 지역이 생긴다면 감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1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5도 보이겠고요. 강진의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27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데다 만조 시각까지 겹쳐서 해안 지역의 경우 침수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도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